그냥 이미지가 좋으면 어떻게 크롭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창작 작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하죠. 안녕하세요. 적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은 사진삼성소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삼성소는 사진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사진 작업을 함께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적인 고민, 그리고 좀 더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보슬, 이찬미, 김영현님 3명의 작업자들의 작업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제출하신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기보다는 다 다른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진마다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이 사진은 제가 맨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사실 이걸 그냥 완전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 찍힌 친구가 예술학교로 유학을 가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거를 촬영을 해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같이 프로젝트성 촬영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제가 그 결혼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도 많아지고 비혼주의도 많아진 이 사회에 결혼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느껴졌어요. 그냥 시대상을 따라서 나도 그냥 비혼주의야 이제 이러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저는 결혼의 의미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결혼이 두 사람이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내가 실제 부부들을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니트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니트인데 목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입었을 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실제 부부들을 촬영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두 부부를 촬영을 했는데, 첫 번째 부부는 만삭이었던 분을 촬영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부모님이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인이 책 이름으로 말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성 촬영을 했고요. 연인 간에 책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우연치 않게 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점이 별자리처럼 이어지더라고요. 이걸 좀 실로 엮어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해서 필름으로 찍고 인화해서 바느질을 한 거죠? 맞아요. 이거는 그 슬픈 일을 찾습니다 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모티브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서를 할 때 자기 전에 이렇게 읽고 자잖아요. 그럴 때 독서를 하고 잠이 들면 그 독서를 했던 그 문장과 단어들이 이 독서를 해준 사람을 덮어주고 이제 베개랑 이불로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사진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시리즈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 적이 그 한 몸 니트 말고는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뭔가 한 작품을 두고 연속성으로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작가마다 그게 개성이고 역량이고 기질일 텐데, 그거를 좀 키우는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태도? 작업자의 태도라든지 그런 힘을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찬미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풍부하신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 그런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다는 거는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되게 강해지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사진 작업자는 이야기 플러스 그 이야기 자체가 시각적일 때 되게 시너지를 발휘해요. 그래서 시각 작업자들도 어느 정도 작업을 시작하고 습작하면서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것은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관심사 자체가 되게 시각적인 요소로 시작했을 때가 좋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해야겠죠. 만약에
가령 바람은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지만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찍어서 바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식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써본 다음에 네. 근데 그 글은 꼭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설득하거나 남들이 이해하는 형태의 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쭉 쓰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자체를 사진으로 옮기기보다는 네. 그 이야기 중에서도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시각적인 요소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야기 자체를 그대로 이제 이미지로 옮겨오면 하나의 사파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영화를 볼 때도 네. 아, 저런 감정 표현은 저렇게 표현하고 저런 이야기들은 저런 색감이나 저런 조명이나 혹은 저런 무대 미술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각적으로 다 변환시키는 연습들이 좀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사실 어떤 좋은 작업들은 네. 비시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각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도 있게끔 해본 다음에 좀 네. 가능하고 초기에는 처음부터 시각적인 걸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 시집을 가지고 그 시집에서 저한테 와닿는 시를 네. 골라서 그 시랑 어울리는 제가 촬영했던 이미지들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거든요. 네. 뭔가 그냥 시각적인 거에 시각적인 걸 더해보니까 끼워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이 작업을 임했던 거는 하루에 하나씩 그냥 누구 보여주지 말고 그냥 내가 나의 연습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 가려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연습하는 거 습작하는 거 좋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 판단에서는 참매님한테 필요한 거는 이것의 반대 방향의 네. 작업들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작업이 네. 이야기든 네. 텍스트든 시든 그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네,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반대에는 어떤 거냐면 그냥 카메라를 들고 어디 곳에 가면 되게 시각적으로 뭔가 나를 끌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의도하지 않고 계속 찍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네. 그것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반복되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냅 사진 같은 거 계속 찍다 보면 네. 어느 시기가 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유독 자주 찍는다던가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나 키워드들을 뽑는 거죠. 예, 뭐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자주 반복됐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물 같은 거겠죠. 네. 물, 유리, 컵 이렇게 키워드를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 유리, 컵을 찍는 건 좀 단순하고 네. 물, 유리, 컵의 특징이 뭐지? 투명하거나 네, 반투명하거나 네, 네. 투과되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투명한 것, 투명한 것, 투과되는 것 그런 성질을 가지고 또 찾아보면서 찍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하고 꼭 어떤 대상이나 혹은 이미지적인 것하고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스스로 호환되는 방식을 훈련하거나 좀 작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프레임을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자를 때 내가 이걸 잘라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이 어떤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두는 거에 대한 그 절제되는 미를 또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약간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초상적인 질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누구나 한 번씩 하는 또 사진 찍다 보면 하게 되는 거, 거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크롭을 전혀 안 하고 내가 찍은 프레임이 완벽하게 찍기를 바라고 그렇게 찍다 보면 언젠가부터 또 굳이 그게 중요한가 싶어서 내가 중요하게 본 것들만 또 크롭을 막 과감하게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미지 작업에서의 가장 심플한 거는 그냥 이미지가 좋으면 어떻게 크롭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크롭을 할 때 카메라 포맷이 있잖아요. 가령 소형 카메라는 3:2, 혹은 중형 카메라는 4:4, 뭐 파노라마 카메라는 16:9.
그 비율에 맞춰서 크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사진 자체가 좋으면 되게 이상한 비율로 크롭을 해도 사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사진이 별로인데 이미지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데 크롭까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게 눈에 거슬려요. 근데 그 눈에 거슬리는 걸 덜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프레임과 모니터들이 규격이 있잖아요. 네. TV든 모니터든 카메라든 사실은 산업화돼 가지고 3대2, 뭐 4대5 네. 이런 식의 비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율에 맞으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제출해 주신 사진은 봤는데요. 탈서울이라는 제목이고 강릉이 좀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뭐 강릉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강릉에 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고 원래는 회사를 다닐 때 강릉이 너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강릉에 집을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착하고 싶었는데 여차저차 이제 내년에 대학원도 가야 되고 작업자로서 조금 인프라를 더 형성하려면 서울에 있겠다 판단이 서가지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딜레마를 겪고 나서 강릉에 있고 싶은데 서울에 와야 되니까 뭔가 전국의 다른 서울에서 저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좀 사진 작업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릉이나 곡성이나 여러 군데 좀 청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본인이랑 좀 비슷하게 탈서울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조금 뭔가 자기만의 어떤 삶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 그런 분들을 기록했다고 보면 네, 되는 작업인가요? 그럼 혹시 뭐 시기가 언제부터 이 작업을 하셨나요? 저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정확히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조금 여러 의문들이 들었는데 제가 회사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어떤 작업을 할지 되게 고민하다가 강릉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서야 막 시작한 작업입니다. 일단 형식적인 고민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게 이제 이런 작업들이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한 인물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스테레오타입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게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수적으로 어떤 다양한 인물들, 유형들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한 인물을 좀 더 깊게 보여줄 것인지. 근데 그거는 포트폴리오 정리는 나중에 문제고 사실은 작업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알아가고 정보를 수집하고 스케치하는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좋고 그 정보들을 꼭 사진만 아니라 텍스트든 혹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찍은 사진이든 뭐 메모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이분들이랑 접촉을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뭐 10명을 하루에 1명씩 만났다고 하면 그 중에 흥미 있는 사람은 열흘 동안 만나보는 거죠. 한 사람하고 열흘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도 포착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착된 장면들도 사실은 포함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15장으로 추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각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되 거리나 감정들이 좀 다른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만나든 B라는 사람을 만나든 언제나 꼭 기록해야 되는 사진의 어떤 장르나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포트레이트도 하나 찍고 랜드스케이프도 찍고 스틸라이프도 찍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물들. 그래서 몇 가지, 3개든 4개든 5가지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보를 얻어가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는 꼭 시각적으로 기록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미리 좀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여섯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A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할 만한 이미지들을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떨 때는 A라는 사람은 풍경이 대신 그 얘기를 해주고, B라는 사람은 얼굴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C라는 사람은 사물이 대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작업 마무리는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전시를 몇 번 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완성이 됐다 했을 때 이제 작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그냥 가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외부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전시를 열어서 전시를 통해서 매듭을 짓는다던가 혹은 책을 통해서 책을 만들고 매듭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 안의 어떤 만족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자신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까지 하거든요. 가령 이런 작업 같은 경우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이 타인들이 궁금한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궁금증이 이어진다면 작업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이 처음에 가졌을 때 궁금증만큼 유지가 된다면, 그 텐션이 유지된다면 계속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 궁금증이 없는데 작업을 이어가는 건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또 그런 것과 별개로 외부적인 조건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서의 마음에서는 이걸 지금 마무리할 시점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한번 전시나 혹은 책 같은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작업자의 성향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릴스 하는 게 자연스럽고 재밌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뭐 릴스 하는 게 작업을 홍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평소에 내가 릴스를 안 하고 남의 거 릴스도 잘 안 보고 하면 그게 하나의 또 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부자연스러워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령 사실 이런 어쨌든 예술 영역 안에 들어있는 창작 작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꼭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하죠. 근데 또 작업자가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해주면 그거 때문에 좀 힘을 얻어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타입인지가 중요해요. 스마트폰에 적합한 사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이미지는 물론 스마트폰에 봐도 좋지만 근데 어쨌든 큰 화면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을 작은 화면으로 가져갔을 때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가 조금. 나중에 그거는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고민일 텐데, 예. 뭐 만약에 PDF든 종이로 출력을 하든 좀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한 장이어도 만약에 랜드스케이프는 크게 정해놓은 크기에 꽉 차게 보여준다면 그 다음 장에는 뭐 인물을 뭐 2장, 3장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작게 보여준다든가, 사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편집을 통해서 크게 보여주고 작게 보여주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한 페이지 안에 한 장의 이미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다르게 하고 여백을 다르게 하고, 그런 가운데 뭐 텍스트도 좀 삽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인물군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에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고, 저도 조금 더 이제 원래는 사실 계획으로는 뭐 울릉도나 이쪽으로 뻗쳐서 좀 찾아가 볼까 했는데, 오히려 찍은 사람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다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만나뵐 때는 그런 형식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요번에는 뭐 20장을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했잖아요. 한번
15장이나 20장을 한 사람만으로 네. 구성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예, 그래서 A라는 사람을만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7개, 8개 쌓이면 그게 하나의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나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던 사람을 또 다시 만나보는 것도 예, 좋은 네.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제출해 주신 포트폴리오 네.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간단하게 좀 작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직업상 이제 여러 도시를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 경주에 이렇게 딱 도달했을 때 딱 터미널 내렸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되게 구도심에 네. 약간 무덤들이 봉긋봉긋 올라와 있고 그 사이사이로는 뭐 호텔들도 보이고 뭔가 되게 낙후된 뭔가 그냥 사람 사는 정말 그냥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무덤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를 전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을 천천히 이렇게 무덤가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풍경이 굉장히 좀 묘했고, 또 어떤 것들은 무덤같이 보이지 않고 그 무덤을 이제 발굴하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뭔가 약간 이제 날아가지 말라고 이제 그물망을 펴놓은 게 마치 꼭 약간 심연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다른 이미지들이 계속 연상이 되면서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장비는 좀 어떤 장비를 사용하셨을까요? 이때는 후지 GFX 100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형 포맷으로? 네. 조금 3년 동안 작업하시면서 조금 시각적으로 좀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촬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아주 쨍한 날, 이렇게 맑은 날은 촬영을 피했고요. 그냥 컨트라스트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야 조금 더 좀 중립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혹시 촬영하실 때 좀 전반적으로 풍경 중심으로 찍으셨는데 네. 혹시 뭐 인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찍으셨나요? 이 작업할 때? 네, 이 네. 작업할 때는 그냥 약간 좀 군중들이 있는 사진들은 있기는 한데 좀 의도적으로 뺐던 것 같아요. 아, 의도적으로? DMZ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접경지, 네. 그러니까 DMZ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인간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제 사진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고성 이쪽에 바닷가 쪽에 갔는데 네.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철책을 지키고 있고 또 약간 이 철책이 또 이 해안선 따라서도 있는데 거기에 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되게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여기만 그런 건가 해서 이제 뭐 여러 곳을 다녀봐도 다 비슷비슷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관광지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군사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좀 저한테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받아본 약간 그런 뭐 해외 약간 리뷰어들이라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너무 뭐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드라마틱하지가 않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제 작업의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본인은 어떠세요? 좀 여기서 만약에 뭐 드라마틱하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포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특이점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은 좀 드는데, 네네. 그래서 특이점을 어떤 방향으로? 뭐 사진적으로 이걸 뭐 굉장히 막 부각시켜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건 또 제 톤이 아닌 것 같아서 제 톤 자체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설명하고 그냥 누군가 그냥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밋밋해지는 것 같고. 이제 좀, 그러니까 앞서 보여주신 경주 작업과 DMZ 작업은
조금 그러니까 똑같은 태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지역에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그 인상과 가장 유사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상을 받고 인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제 DMZ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인상만을 보여주기에는 이 장소가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 맥락과 텍스트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 텍스트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 풍경만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특이하고 키치한 것이 있는데 이 텍스트나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이게 되게 밋밋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자들이 고민할 것은 과연 그러면 그 텍스트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적극적으로 네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텍스트를 아예 감출 없을 것인가 두 방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특이점을 만든다고 하면 그 텍스트를 드러내는 방법이 꼭 뭐 어떤 의미를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 다큐멘터리 작업들 중에는 외국 작가들 작업들은 톤을 되게 비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분히 되게 현실적인 컬러와 톤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는 그 효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외국의 다큐멘터리 작업 중에 뭐 전쟁 지역이나 좀 되게 어두운 주제를 다루는데도 톤을 되게 맑고 파스텔로 밝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요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윤리적인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작업들이 눈에 되게 띄고 더 보게끔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나 맥락들은 되게 비극적인데 네네네. 톤이 더 밝고 좀 디지털에 맞춰서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더 올린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오히려 되게 비현실적이면서 되게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게 작가로서 내가 이런 설득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경주 전시를 할 때도 경주에서 왔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걸 압도할 만큼의 어떤 드라마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좀 더 궁금해지거나 조금 고민해질 패턴도 좀 보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다 일정한 거리에서 맞아요. 네. 지나가면서 겉면 위주로 네네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족하시면 그리고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고민할 지점은 사실은 최근에는 이렇게 일관된 거리로만 유지되는 작업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 제 관점이긴 하지만 왜냐면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일정한 거리에서 표면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는 인터넷 이후부터는 좀 더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구글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것 이면까지 사실은 침투하거나 침투하려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있어요.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여태까지는 이 책의 외양을 어떻게 찍나 혹은 어떻게 뭐 기계적으로 표현하나 혹은 이걸 어떻게 나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과연 이 책은 어떤 네트워크를 타고 나에게 왔는가 이제 이건 다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런데 사실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이 책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경로거든요. 네트워크. 물론 그것도 검색하면 다 사실 나오긴 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큐멘터리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작업들이 다 모든 카테고리의 사진을 찍는 거. 그러니까 한 작업 안에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스틸라이프, 뭐 텍스트, 자료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요게 나한테까지 오는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찍은 다음엔 이 책을 만드는 공장에 가고 공장에 노동자를 찍고 운반하는 운반차를 찍고 운반하는 노동자들을 찍고 그래서 결국 이 책의 원료인 나무가 자라는 아프리카까지 가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 그 작업에서는
사실은 모든 걸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애가 나한테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정보로 다 시각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식의 작업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책 작업들이 중요해지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전시장 안에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속한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조를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작업 경향들이 많이 가고 있고, 작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수집,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자로 이제 바뀌는 거라고 저는 요새 보고 있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예, 예. 그랬을 때 이 작업자가 가져온 결과물들은 정말 이 작업자가 대신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확 보여주는. 확장.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3명의 작업자들의 작업을 함께 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관심과 시각으로 작업을 보여주셨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작업을 좀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작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니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떻게 작업들이 변해 있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